구두는 신체의 일부이자 주춧돌이다. 신발이 결국엔 주춧돌이나 똑같습니다. 신발은 단순한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인생의 동반자이다. 마음을 얻는 신발이 진짜 좋은 신발이다. 활동하기 좋게 만들어준 신발이 결국엔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편한 구두를 만들자. 가난한 중졸 소년 구두공의 파란만장한 인생사. 언제 배부르게 밥을 먹어보나 배부르게 밥 먹는 게 제 18살까지 제 꿈이었었습니다. 기능 경진대회 동메달 수상부터 이탈리아 대표 브랜드 인수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불경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컴포트와의 선두주자 김원길 회장. 오늘 우리가 만날 일품기업 CEO는 구두 분야에서 대한민국 자수성가형 오너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500년 뒤에 나도 화폐 속의 인물이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꾸고 살겠다. 10만 원짜리 지폐가 나오면 그 지폐 속의 인물이 되고 싶다란 남다른 포부를 가진 뚝심 있는 사나이. 11곡의 트로트곡을 직접 작사 후 음반까지 발매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 골프를 사랑해 아들을 국내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우뚝 키운 카리스마 트레이너.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자본금 200만 원으로 백화점 거점의 전국 52개의 매장, 연매출 500억 원을 달성하는 거대한 구두 회사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그의 성공 DNA를 알아봅니다. 성공 DNA 그 첫 번째, 가난하면 절실해야 한다. 할머니의 숟가락 교육법. 안녕하세요. 구두장이 김원길입니다. 구두 만들기 시작해서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구두 장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 구두를 만들기 시작한 동기는 화려한 꿈이 아닌 가장 절박했던 배고픔이었습니다. 저 충청남도 당진군 대오지면 도일리에서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에 셋째. 언제 배부르게 밥을 먹어보나 배부르게 밥 먹는 게 제 18살까지 제 꿈이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할머니가 굉장히 고마워요. 손주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쁜 짓 하는 친구한테 둘째 손주 최고야 해가면서 밥을 한 숟갈씩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예쁜 짓을 해서 할머니 밥 한 숟갈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것이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거예요.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직 전 여든은 안 됐습니다만 할머니한테 밥 한 숟갈 얻어먹으려고 예쁜 짓 하던 거, 그게 결국엔 내가 영업을 잘하는 판매왕을 만들어주고 뭔가 부족한 거 남들한테 물고 배울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게 할머니의 그 칭찬이 나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결핍은 그에게 성공의 청사진을 선물했습니다. 배가 고프다 보니까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자들이 멋있어 보였었고 스포츠카 타고 달리는 모습, 배를 타고 타는 모습, 말 타고 노는 모습을 보고 그 부럽던 모습들을 제가 말도 사가지고 놀아봤고 스포츠카 사서 직원들 타고 놀으라고 해봤고 회사에 배도 여러 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가장 즐겁고 재밌게 산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사람이라 말하는 뚝심 있는 사나이 김원길 회장. 하지만 그의 즐거움은 나 혼자만의 행복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얼굴이 모두 다르듯이 발도 다 다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발에 신발을 맞춘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열심히 갈고 닦다 보면은 고객들이 모두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런 꿈을 꾸고 삽니다. 그가 배고픈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부는 어떻게 전 세계 인구의 발을 위한 집념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작은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야, 기술 배우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구두 만드는 기술 배워라. 서산에서 작은 양화점을 했었어요. 작은아버지 집에 가서 중학교 졸업하고 구두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구두를 열심히 기술 배우고 있는데 누가 또 스쳐 지나가는 말을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야, 원길이 너는 나이도 어린데 이 서산서 시골서 시골 기술 배워서 되겠나? 서울 가서 서울 기술 배워야지. 그 한마디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게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역에 18살 때 영등포역에 내린 겁니다. 가방 하나 들고 영등포역 일대 뒤지면서 구두가게 가면서 다니면서 나 구두 만들 줄 아는데 좀 취직시켜달라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우는 뭐냐? 그 월급 이런 건 없고 내가 먹을 거 재워주는 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욕탕 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일하면서 받는 돈이었었습니다. 그때. 서울 영등포로 향한 젊은 기술자 김원길. 그는 이곳에서 까다로운 여성화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남화 분야, 여화 분야. 여화에서 이제 가피 쪽, 그다음에 저부 조립 쪽 분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하던 분야는 여화 쪽이었습니다. 여화, 가피 쪽이 아니고 조립 쪽이었습니다. 그거 배우는데 옛날에 5년씩 걸렸었어요. 그 분야 배우는데. 신발은 뭐냐? 신발이 결국엔 주춧돌이나 똑같습니다. 주춧돌이 안 좋으면 사람이 금방 지치게 돼 있어요. 신발이 편하고 좋아야 세상을 넓게 누빌 수가 있거든. 눈을 즐겁게 해주는 신발을 만들어야 될 거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신발을 만들어야 될 거냐? 그래서 어떤 신발을 만들어야 되냐? 마음을 얻는 신발이 진짜 좋은 신발이다. 여성화 기술의 정점을 넘어 고객의 마음으로 그의 장인 정신은 실제 고객의 발에 어떤 편안함을 선물했을까요? 신발하고 다르게 많이 편했어요. 그리고 이 착용감이 좋아서 오랜 시간 신어도 발이 피곤한 거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남편도 그러고 아이들도 중요한 자리에 모임이 있거나 이럴 때는 꼭 제가 여기서 신발을 사다가 새 신발을 신겨서 보내곤 하거든요. 티눈도 있고 발가락이 너무 길어요. 딴 사람들보다. 그게 신발 구두만 신었다면 다리 아파서 못 살아요. 그런데 너무 편해요. 한번 신어본 사람들은 진짜 이 신발 못 끊어요. 요새 이제 운동화들을 많이 신는데 제 이 옷차림에 운동화를 신으면 안 어울리죠. 그렇다고 굽 높은 하이힐을 신으면 제 나이에 무릎에 무리도 오고 몸도 피곤하고 오래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신발은 바닥이 쿠션이 약간 있어가며 뒤에 이렇게 굽도 있고 이 옷 정장 차림에도 어울리고 하루에 7,000보 이상을 걸어도 전혀 그게 없어요. 발이. 그러니까 운동화 신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거야. 성공 DNA 그 두 번째. 목표가 서면 간절히 들이대라. 구두화청 견습공에서 메이저 입성기. 그때 일자리는 어디냐? 중곡동에 이제 참스제화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스제화. 참스제화 사장님은 아직은 살아 계셔요. 옛날 그 우리나라 그또 세 번째 회사, 이 회사 개발시장 출신인데 그분이 하던 공장 거기서 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신발을 만들어서 어디에 파냐? 캐리브룩에 납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캐리브룩도 역사 속의 회사가 됐지만 그때 캐리브룩이 우리나라 그래도 네 번째 회사였어요. 참스에서 일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저 캐리브룩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캐리브룩에서 사람들만 떴다 하면 쫓아나서 일하다 말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개월 정도 일을 되다 보니까 캐리브룩에 그때 사모님이었어요. 우리 캐리브룩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러는 거야. 그 쉬는 날 놀러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때 이제 매장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캐리브룩 사장님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인사하고 그러면서 저 사실은 할 말이 있습니다. 저 사실 캐리브룩에서 일하고 싶은데 저 일자리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 말을 거기서 했던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을 계속 기다렸었어요. 뭐 한 5개월 지났는데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다고 그러는데 내가 고민을 많이 했다. 하청 공장에서 내가 기술자를 뽑아온다는 게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안 해가지고 고민 많이 했었다. 고민하다가 해답을 찾았다. 저 김원길이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데 김원길이를 뽑아가는 대신에 내가 참스제화에 오다를 많이 주겠습니다. 이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너네 참스 사장한테 서로 오케이가 돼가지고 내가 자네한테 연락하게 된 거다. 지금 그 회장님 이제 하늘나라에 계신데 참 그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내가 장 보러 가는 중입니다. 요리 솜씨 좀 보여줄게요. 네, 요리 솜씨. 네. 직접 마련하는 음식은 자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고마운 인연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있습니다. 캐리브룩 회장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고 좋아하셨는데 캐리브룩 회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캐리브룩 회사가 이제 역사 속의 회사로 사라졌는데 내 회사는 망했지만 그래도 네가 우리 회사에서 배워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난 너 보는 재미로 너 자랑하는 재미로 산다. 네가 방송에 나온다든지 너 이야기 나오면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그 자랑을 한 재미로 세상 산다. 고맙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 소리 들을 때가 저도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예. 최경주 프로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경주 프로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벙커샷 하는 채를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벙커샷 잘하고 싶냐? 이 채가 다 다뤄지고 나면은 벙커샷이 좀 될 겁니다. 최경주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은 다 정상에 갈 수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좀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최경주 프로가 저한테 골프를 치다 보면 한 13번을 14번으로 가면은 발이 불편해가지고 신발끈을 조절하고 했는데 이제는 골프화 신으면서부터 18홀 내내 36홀을 돌아도 발이 편해서 너무 고맙다. 나한테 편한 신발 만들어줘서 고맙다. 최경주 프로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는 참 저도 행복이 넘쳐납니다. 그는 단지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공을 통해 얻은 행복과 따뜻함을 나누는 경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년 이어온 장학금 기탁은 물론 국군 장병과 장애 아동을 위해 지금까지 쏟아부은 정성만 누적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자신이 일궈낸 성공의 결실을 아낌없이 나누는 삶. 이웃의 행복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는 그의 뚝심 있는 나눔은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야 우리 회사가 발전한다는 걸 제가 그걸 압니다. 직원들이 저 열심히 해주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15년 이상 일하면 내가 창업을 도와주겠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창업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30개 정도 이제 그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17년 정도 일했고요. 처음에는 판매직으로 계속 있다가 본사 영업직 한 3년 정도 있다가 요거 매장 차리게 대표님이 도움 주셔가지고 차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직원한테 잘해주시고 일단 복지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애기 3명 낳는 것부터 바로 현금으로 1,000만 원 주시고 뭐 본사에 와서 대표님이 뭐 여러 가지 음식도 해주신다거나 요트를 태워주신다거나 스키를 타러 간다거나 직원들끼리 뭐 해외여행을 이태리까지 해외여행까지 같이 가서 상품을 컬렉하거나 해서 항상 백화점 직원들까지도 가족같이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게 참 인간적으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공 DNA 세 번째, 좌절은 늘 온다. 인내하라. 금메달보다 값진 동메달. 열심히 해가지고 그 틈에서 이제 살아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근데 보니까 또 새로운 게 또 하나 또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나는 여하는 이제 남아 쪽에 하는 그 친구가 기능대에 나가려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때 기능대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상금이 500만 원이었어. 500만 원이면 무엇을 할 수 있었냐? 서울의 아파트 20평짜리 전셋돈이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속상하기만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 그때 회사 공장장님한테 공장장님 저도 저 기능대에 나가는 거 좀 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너는 여화기술자잖아. 저쪽은 남아야. 너 분야가 달라. 안 돼. 그 사장님이 공장에 올르셨어. 사장님 저 기능대에 나갈 수 있게 저도 한번 시켜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시고 하나 만들라고 시켜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게 번쩍 뛰는 거야 이제. 와. 그래서 착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 봐라. 좀 볼 줄 아는데 한번 그럼 시작해봐. 그래가지고 그때 한 70일간 밤이고 낮이고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기능대에 그때 나갔었습니다. 그럼 대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요. 그때요. 여기 한번 여기 84년도 금메달을 못 따고 동메달 땄습니다. 동메달. 회사에서는 내가 금메달 딸 줄 알고 금메달 따면 그거를 금메달 딴 거 홍보에 광고에 하려고 광고 기획사까지 시켜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이제 동메달 따고 회사에 딱 나타나니까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그 서러움이 참 굉장했었어요. 그래서 쉬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용산에서 기차 타고 어디를 갔냐? 부산 내려갑니다. 태종대를 갑니다. 태종대 그 갯바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신세한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세한탄 하다가
태종대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와, 이걸 누가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어? 파도가 바람과 파도가 그 갯바위를 계속 깎으면서 수천 년이 걸렸겠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갑자기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 같은 끈기를 담고 바람과 파도를 흉내내고 살면 어떨까? 거기서 마음을 거기서 확 먹어버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금메달을 땄다면은 바람과 파도가 저 갯바위를 깎는 저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불어던 금메달이 보이질 않고 동메달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때 회사 딱 올라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때서부터 진짜 그래 다시 바람과 파도처럼 그 끈기를 흉내내고 살겠다는 거. 이 동메달이 나한테 준 그 새로운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성공 DNA 네 번째. 때로는 현실의 큰 것을 포기하라. 고임금 기술자에서 저임금 포장반으로. 25살 되니까 그때 돈 얼마를 벌었냐면 보통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벌었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 잘 벌었습니다. 또 고민을 한 거예요. 무슨 고민했냐? 25살 곱하기 2를 해봤어요. 50. 나의 50살 때 모습이 어떻게 될 건가를 다 생각했던 거예요. 다 구두 만드는 그 기술자 캐리브룩 로고 속에 들어있는 그 할아버지, 저 모습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저 모습으로 가기 싫어. 어떻게 하면 내 50살 때 모습을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기술자로 살면은 어차피 저 길이다. 내가 혼자 만들면 하루에 20켤레지만 유능한 관리자가 되면은 하루에 1000켤레건 10,000켤레건 이 50살 때 모습이 바뀌겠다. 그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관리자로 이제 바꾸려고 이제 또 회사 가서 얘기합니다. 저 관리자로 좀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는 거예요. 왜 안 바꿔주냐? 그래도 관리자가 되려면은 고졸은 돼야지. 그 학력이 내 인생을 이렇게 참 괴롭히는구나. 참 그 배우지 못한 서름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이걸 또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고민하다가 현장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포장반이 있습니다. 박스에 담는 포장반. 거기가 소속이 관리부 소속이야. 그 포장반 아줌마들이 포장하는 그 포장반의 월급이 15만 원 하던 자리예요. 나 저기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반에 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공 DNA 다섯 번째. 무모하더라도 통 크게 질러라. 우리는 특공대 백화점 판매 신화. 이제 관리자로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직급도 이제 주임으로 달고 주임 달고 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영업부에서 이제 그 과장이 위에 보고 오는 소리 드는 거예요. 백화점에 매출이 적다고 매장 나가라고 얘기한다. 열받게 왜 당하고만 있어? 내가 거기다가 끼어들었어요. 그 전무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영업 해볼래? 못할 것도 없죠. 내가 그래 버렸어. 어차피 버리는 매장 저한테 한번 주세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신발 팔기 시작한 겁니다. 매출 올리기 어렵대요. 캐리브룩 그 저기 뭐가 있냐면 CM송이 있어요. 그 CM송 허리를 미끈하게 펴고 무릎을 쭉 뻗으면 캐리브룩 예쁘게 걸어요. 그래서 CM송을 잘 부르면은 구두를 하나 드립니다. 이제 그걸 내가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서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멤버들 힘을 얻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회식하자. 딱 회식하자 그래가지고 야 건배. 자 우리는 하면 특공대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면 특공대다. 1시간 정도 특공대 소리를 그냥 퍼붓고 났어. 퍼붓고 났는데 야 우리 그만하고 이제 가자. 대신에 거기 가면서 그랬어요. 내일 목표 좀 세우고 가. 내가 그랬어요. 이제 얘들이 400이요 딱 그러는 거야. 이게 너무 이게 갈 수 있는 목표로 가야지. 이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좀 깎어. 400은 너무 많아. 그랬더니 400은 팔아야 특공대 아닙니까?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진짜 400 팔아냈어. 매출이 진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촥 올라가는데 말이 씨가 돼버렸어요. 내가 1억 팔아줬겠는데 1억 1,000만 원 팔아낸 거야 이제. 그러니까 백화점이 확 뒤집어져 버린 거야 이제. 깜짝 놀란 거지. 그 이제 칭찬을 받고 그러면서 야 맛있는 거 애들 막 사먹여 가면서 끝나고 나 회사에서 다시 공장에 끝나고 나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영업에 배우니까 영업이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 김원길은 매출 제조기 소리 들으면서 그 영업이 결국에는 나의 세상길을 새로운 길로 가게 또 만들어준 겁니다. 또. 성공 DNA 여섯 번째. 위기가 기회임을 포착해라.
유럽발 금융위기, 이태리 브랜드 인수. 캐리브룩 사장 되는 게 내가 꿈이었었어요. 캐리브룩 내가 사장 돼야지 그러면 돼.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니까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어. 나 관두겠다. 그냥 회사 안 나가버렸어요. 이제 한 일주일간 울고 있더니 회사 나오라고 나가 갔더니 200만 원 봉투에 사장님이 200만 원 주시더라고. 그때 200만 원 그때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그때 이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때. 그러면서 그때 가서 일본 시장을 전부 시장 조사하고 그때 미국 가가지고 미국 시장 거 야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냐 이태리 구두 전시회를 갔습니다. 찾은 게 그때 딱 이거 가지면 될 것 같다. 한국에 안 판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를 왕창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해서 이제 팔아내니까 회장님이 저를 이뻐해 줬어요. 한국에서 네 좋은 디자인을 거기 만들어서 상표를 붙여서 팔아. 회장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매출을 막 뜨기 시작하면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팔았습니다. 근데 그 보스가 돌아가셨어. 그 이제 아들이 이제 거기에 등장하면서 오다 많이 하라고 그래. 로열티 내라고 그래. 참 너무 힘든 상황이 딱 오고 있는데 유럽발 금융위기가 이태리에 터진 겁니다. 이태리의 회사들이 하루에 보통 150개 정도씩 부도날 때였어. 그때 제가 2011년도에 브랜드를 그때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발 금융위기가 나한테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다. 나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잃지 않았고 성공 후에는 나눔을 실천하는 김원길 회장. 그의 경험은 기업을 이끄는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자리가 잡혀가면서 성공했네. 그런 소리를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걸어온 자리, 내가 운영한 거를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자.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세상 사람들이 와 김원길이 좋은 사람이야. 멋진 친구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된다. 나의 행복은 그 내 삶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아야 된다.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 속에서 나도 행복하게라는 그런 경영 이념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김원길 회장님하고는 저하고는 그나마 20년 동고동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회 다 보고 자기가 다 웃기고 그러니까 저는 가서 할 게 없어요. 그럴 정도로 또 유머도 풍부하고 또 인생에 그 역전이 많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았다만. 그러니까 무대에서도 풍부한 얘기를 관객들한테 전해주고 중간중간에 또 웃겨주고 또 노래도 또 자기 경험담을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도 해주고 그러니까 뭐 이거 100점짜리 연예인이죠 뭐.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김원길 회장에게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 명절 때 집에 못 간 적이 있었어요. 뒤에서 많이 울고 그랬는데 언젠가 조그만 차를 사가지고 명절 때 시골 가기 시작했어요. 시골 가면서 동네 어르신들 만나면 지갑에서 꺼내서 돈 한 장씩 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그러는 거야. 원길아, 동네 사람들이 원길이 너한테 용돈 받았다고 자랑하더라. 이러다 김원길이도 성공하는 거 아니야? 성공이란 내가 행복하게 살면서 존경받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그게 제 인생의 과제가 된 거예요. 큰 성공이란 많이 행복하고 많이 존경받는 거, 그것이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픔으로 시작된 삶이었지만 그는 거친 바람과 파도와 같은 멈추지 않는 끈기로 맞섰습니다. 인생의 숱한 좌절을 가장 위대한 경영 교과서로 써내려간 김원길 회장. 그가 증명한 성공 DNA는 행복의 공유와 존경의 가치였습니다. 행복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그의 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